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한국 증시의 악영향도 있겠지만 미국 쪽에서 빠지게 되는 영향도 꽤 크거든요. 제가 정확히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올라간 요거부터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정부 정책의 수혜도 있었겠지만 미국발로 시작했던 유동성 장세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유동성을 더해주게 되었던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트럼프의 감세안 플러스 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 근데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미국부터 약간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요. 기업들의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까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장에는 물론이거니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빅테크 회사들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결국 금리를 떨구기 위해서는 물가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세 개의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 중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관세 여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관세 측정이 가격 지표에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물가가 2%가 되어야지 이걸 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가다가 최근 65%, 그러다가 40%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금리 인하는 9월달 물 건너갔다 이렇게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실망감으로 엮이면서 쭉 한번 주저앉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었겠죠. 근데 여기에 또 영향을 주는 이번에는 기술 주면서도 IT가 아니라 바이오 쪽 이 기업들도 많이 빠지게 된 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트럼프가 이 제약 바이오 회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약값 내려라.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였던 게 뭐 유럽에서 1원에 팔던 약을 미국에서는 3원 정도에 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호구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드디어 칼춤을 추려고 하는구나. 근데 당연히 바이오 회사들의 덩치는 크기 때문에 이 중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만 빠지더라도 증시는 출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악재가 만났다? 다른 쪽으로까지 이게 좀 전이 되는 이러한 식으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을 떨궜고 그게 네이버 카카오까지 영향이 가면서 이렇게 쭉 조정을 주는 모습으로 연결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빠질 거냐, 이 악재는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올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관세 관련 협상. 지금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일시적으로는 좀 반영이 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오히려 크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실적 감소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해라 해라 압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여기에 동의하는 연준 의원들도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네, 올해 연말 하반기에 그래도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 이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한 번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유럽은 11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5.5에서 4.5로 어떻게 보면 4번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더라도 한 7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의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좋게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감세안 요거 통과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일부는 영향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 첫 번째와 그 다음 것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감세안의 효과가 쌍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거는 올라가라 올라가라 밀어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 증시 매크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카카오 AI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정식 출시하게 되고 네이버는 쇼핑 관련해서 실적 2분기 거 8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높이는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이다. 현재를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세안과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난 예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과거 걸 좀 말씀드리면, 자, 2017년에 엄청 올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금리는 계속 인상 기조였는데 말이죠. 이때 2017년부터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감세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금리 인상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1.5% 찍힐 때 고점 찍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1.25까지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해도 이 감세안이 다 상쇄를 하면서 이러한 증시의 상승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런 호재의 증거가 있다. 1호 내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5였던 금리가 점점 떨어지니까 올라갔다. 그래서 저점 대비 이때도 거의 100%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는 감세하는 물론이거니와 금리 인하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는 한 개씩 한 개씩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만큼의 많은 유동성은 아니어가지고 이만큼 급등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리틀 코로나랑 비슷하다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것도 전 나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올라갔을 때 고점은 누가 더 높을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죠.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도 네이버지만 올라갔을 때 이 포텐셜은 얘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은 보통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가죠. 이거 끝나기 전까지 이어가는 식으로 해서 일정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본 걸 글로스미어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 나오는 뉴스보다 지금 금리 관련해서 매크로가 아쉽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다. 하지만 하반기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첫 번째 금리 인하만 딱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턴 날개가 달리는 것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기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는 거를 먹겠다라고 하면은 1년 정도 사이클이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2020년을 예시로 해서 이거 역시 잘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